네,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가 새 단장을 발표했습니다. 심재학 엠스풀 해설위원을 네네. 선임했고요. 또 어린이날 연휴에 우천 취소가 너무 많아서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돔구장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오늘 잠실 네. 돔구장과 부산 신구장 네. 진척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LG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소문의 진실, 네. 네, 이호준 코치와 고우석 선수 이야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8일 오전에 신임 단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야기도 많고 뭐 잔잔한 소문들도 있었는데 심재학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입니다. 5월 안에 예, 네, 일단 이달 안에 선임을 한다고 이제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둘째 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LG 입단을 해서 뭐 현대두산 기아에서 선수 생활했고 키움 수석 코치도 했었고 또 대표팀 타격 코치도 했고 또 해설위원으로도 장기간 활동을 하고 네, 해설위원 출신들이 뭐 이제 뭐 단장, 감독 그저 음, 많죠. 뭐 차명석 LG 단장도 해설하셨죠. 네, 성민기 롯데 단장도 뭐 해설위원 출신입니다. 또 그리고 해설위원 출신 인사들이 단장이나 뭐 네, 감독, 연경혁 감독도 바로 직전에 또 음, 해설을 또 음. 하셨는데 스카웃 되는 일도 많고 또 이제 물론 뭐 다시 코치로 가신 분들도 네, 있고 네, 네. 해설위원 자리가 인기가 더 많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기아 이야기는 심단장은 프로 시절 타자 투수 경험을 했고 다년간 지도자 생활 또 음,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음, 해설위원을 하면서 타팀 전력도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네, 부분 네. 그리고 기아에서 선수 생활을 한 부분도 고려를 했다 이렇게 기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신인 게 작용이 네네 됐다. 네. 근데 뭐 생각만큼 네. 막 대단한 파격이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앞서 장정석 전 단장이 뭐 이건 뭐 큰 무리를 일으켰기 음,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선출 인사로 가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들 생각들을 몇몇 분들도 하셨고 많은 야구인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선수 출신 단장으로 다시 간 이유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보통 이제 야구단에 선수 출신 단장이 있으면 경영과 재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따로 둡니다. 따로 네. 두고 물론 이제 홍준학 단장처럼 네. 삼성 홍준학 단장처럼 프런트 출신 단장들은 선수단 운영도 하고 야구단 뭐 경영 전반 재무도 음. 다 아우르죠. 네, 좀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새 단장님과 네. 또 통화를 하셨잖아요. 네, 네, 무슨 예. 얘기 나누셨나요? 뭐 일단 가서 잘해야 되고 네. 내일 9일 날 뭐 기자회견 한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시즌 네.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의 색깔보다는 팀 케미스트리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잘 흡수하고 네. 그렇게 하겠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뭐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네. 회사에서도 앞선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걱정을 하셨다.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단장 네, 단장 네. 인터뷰 하지 네. 않습니까?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셨다.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저도 신재학 단장님과 통화를 잠깐 했는데 네. 뭐 너무 정신이 없고 지금은. 근데 사실 결정이 된 거는 며칠 안 됐다.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지난주 그러니까 올 초에 최종 결정이 됐고 네.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가 이제 후보군 물색하고 뭐 면담하고 음. 그죠? 인터뷰하고 이제 올 초에 네. 확정을 했고 근데 지금 심지학 뭐 단장이 네.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네, 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방송 스케줄 등등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최대한 현업을 잘 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한 거죠. 준비 기간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아가 이제 음. 장전석 전 단장이 이제 네. 불미스러운 일로 네네. 중도 이제 하차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 분위기 수습이 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장 임기를 완벽하게 다 마치고 새로운 단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선임을 한다. 그러면 그랬다 그러면 뭐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네, 네,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변화를 좀 덜 줬다. 심재학 단장의 임기는 2025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4년, 5년. 사실상 새 시즌이네요. 예, 3년 네. 계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장정수 전 단장이 원래 임기가 내년까지거든요. 네. 근데 그 남은 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단순 계약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원래 지금 음. 단장들은 계약을 3년 계약을 많이 하니까 네. 3년 계약했습니다. 보궐 선거가 아니고 그렇죠. 정식 예. 선거군요. 오히려 네. 새롭게 시즌 중이지만 네. 네. 단장이 됐으면 이제 좀 대우가 좀 다르잖아요. 차량이 네. 일단 지원됩니다. 보통 출장이 네. 많으니까 카니발, 네. 카니발 안에 좀 넓지 않습니까? 예.
카니발 또는 이제 준대형급 네. 승용차, 뭐 그랜저, 뭐 K7 요런 거. 네. 그리고 장거리 운행이 잦으니까 운전기사가 이제 따라 붙죠. 또 그쵸. 연봉은 네. 국내 이제 대기업의 임원, 뭐 음. 상무급, 뭐 임원급으로 연봉을 받습니다. 네. 뭐 억대 연봉 당연하죠. 직급은 단장들의 경우는 거의 다 상무시더라고요. 네. 상무급에 준하는 계약이죠. 배우를? 보통 네. 3년 계약이죠. 예, 상무급에 준하는. 김태룡 두산단장 원래 상무급이다가 네. 이제 지금은 두산그룹의 전무이사로 승진을 네. 하셨죠. 전무이사급 단장인 거죠. 네. 뭐 선수로 기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단장으로 화려하게 돌아가는. 네, 네. 요즘 뭐 단장의 역할이 진짜 큽니다. 뭐 트레이드 음. 뭐 이런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코치 선임도 단장이 지금 뭐 거의 다 2군 같은 경우는 100%, 맞아요. 1군도 상당수의 네. 또 코치들은 뭐 감독님이 몇몇 나머지는 다 단장이 또. 네. 네. 그리고 약간 요즘 트렌드는 네. 단장님들이 좀 대언론 홍보도 좀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야구단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생각들이 네. 있고 그래서 네. 접점도 많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죠. 9일에 이제 네. 선수단 상경례 하고 인터뷰가 나오면은 조금 네. 더 자세한 이제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주말의 아쉬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정상적으로 세 경기가 다 진행된 경기는 고척돔 SSG 고척도 뭐 키움전이 날씨에 안 받으니까. 유일했고요. 나머지 경기는 전국에 비가 이제 황금 연휴에 너무 많이 내리면서 너무 많은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부산과 창원은 3일 내내 취소가 네. 됐고요. 잠실 대전은 일요일 하루만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너무 입장 수익만 몇 억이 날라갔다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가뭄이었죠, 그죠? 네. 특히 남부지방 가뭄. 음. 뭐좀 반가웠지만, 봄비가 네. 엄청 반가웠지만, 근데 일부 지역은 또 비가 왔는데 너무 많이 네. 와서 야 이렇게. 근데 프로야구의 관중 동원 그리고 또 프로야구의 입장 수익 면에서 보면 그냥 좀 치명타다. 맞습니다. 원래 네. 5월이 관중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1년 중에 날씨가 가장 좋잖아요. 뭐 네. 다들 뭐 응원하는 구단들의 기대치가 계속 있거든요. 뭐 5월부터 그냥 가을 야구 우리는 불가능해요. 이런 팀은 없단 맞아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네. 있죠. 날이 또 가장 좋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래서 그 중심에 어린이날 연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날 3연전은 늘 대대로 흥행을 아예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네. 따로 스케줄을 짜는 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자동 두산 LG의 잠실 라이벌 맞대결은 네. 어린이날 연휴에 3연전이 딱 들어가요. 네. 이게 자동 배치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롯데가 네. 9연승하고 물론 기아한테 1패를 하고 네. 안고 넘어갔지만은 분위기도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었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또 삼성하고는 이제 클래식 매치로 좀 음. 뜨겁죠. 그런데 이 사직이 사흘 내내 비가 와서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게 입장 수익이 이제 네. 기사에도 나왔지만 사직구장이 주말 매진 기준으로 하면 3억 7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장 수익만. 네. 그러니까 사흘이면 뭐 거의 10억. 근데 사실 이 주변 분들의 상권에서 이제 또 발생되는 그런 그렇죠. 부가적인 수익까지 감안하면 경제 효과가 엄청난 거죠. 잠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직이나 잠실의 경우는 뭐 거의 뭐 무조건 많은 관중이 그쵸. 어떤 예약이 네.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음. 그래서 나중에 추가 편성을 하면 이제 9월에 하게 될 건데 뭐 9월이나 9월 맞아요. 이후에 그때는 이미 네네. 순위 싸움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네. 있고 그래서 두산의 한 관계자 저보고 네. KBO의 야구부장 이야기를 좀 해라. 적어도 어.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지금 네. 취소된 걸 그쪽으로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기도 하셨는데 요청사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린이날 이때 연휴가 이제 관중분들 많이 오시지만 우리 네. 팬들께서 야구 용품 판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아이들 이렇게 사야죠. 부모님들이 네, 사주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머리띠라도 사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 팬들이 많아서 이제 식음료 판매도 굉장히 급증하는데 뭐 여러모로 마이너스. 네,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마다 또 그래서 우리는 돔이 언제 제대로 된 돔을 언제 네. 생기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잠실 돔구장은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네. 궁금한데. 일단 뭐 지금 네. 청라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정이지 않습니까? 네, 뭐 SSG 가. 신세계 그룹에서 네. 그냥 뭐 야구뿐만 아니라 복합 쇼핑 뭐 등등 컨벤션 음. 등등 여러 용도로 동구장 건설을 확정을 줬고 뭐 인천시도 오케이 또 정윤진 구단주도 강조. 네. 근데 잠실 돔이 좀 조용하죠. 그쵸.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게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지? 네, 네.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아직 사실 정식 계약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가 따로 뭔가 발표를 하겠다고 뭐 할 예정이다 했는데 네. 아직은 안 하고 있고 하나 컨소시엄이 잠실 일대의 뭐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 이 개발의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음. 우선 협상을 해야 할 대상자면 협상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한 계약 사인을 한 게 아닌 그렇죠. 거네요. 이제 계약 네. 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협상을 이제 하고 내년에 계약을 할 예정인데 계약이 아직 내년에 내년이요? 내년. 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그럼 뭐 3년 어. 이상이 걸리는데 만약에 이제 계약 과정에서도 뭔가 좀 다른 게 이야기가 있을 네. 수가 있죠. 그러면 그쵸. 정말 더 더 늦어질 늦어지는 수가 거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가? 음. 완전 민자 사업이군요. 100% 민자. 그러니까 대전 야구장은 이제 벌써 삽을 떴지 않습니까? 예, 착공을 하고 있고 창원도 만들어졌고 광주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새로 만든 구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국비, 네. 그다음에 지방비 네. 여기에 구단이 분담을 합니다. 네. 이게 민자가 다는 아니고 사실상 정부가 하고 구단들이 어느 정도 분담을 하는 네. 건데 잠실 같은 경우는 뭐 잠실돔은 예, 먼저 도움으로 가는 건 네. 확정이니까요. 잠실은 민자니까 하나 컨소시엄도 이거 뭐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야기 안 하죠. 네. 잠실 도움은 확정은 아니다. 근데 도움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KBO도 그렇고 서울시도 도움으로 가는 건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렇죠. 최근에 금리가 네. 많이 뛰었지 네,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특히 건설업 쪽이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네. 비용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 2조 7천억 원 이러다가 실제 내년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뭐 네. 훨씬 더 음. 커질 거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고 지금 하나 컨소시엄이 가장 큰 뭐 관심사는 잠실돔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곁다리입니다. 아, 그게 메인이 아니군요. 이 사업에. 초고층 호텔이죠. 네, 네. 그리고 초고층 컨벤션 센터. 네. 이것이 이제 개발의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근데 기사는 이제 잠실돔이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잠실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봐야 빨라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 후반에 시작을 한다. 그렇습니다. 공사를.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롯데 팬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부산 신구장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산 네. 신구장은 지금 사직 야구장을 완전히 새로 허물고 새로 짓는 형식인데 네. 그다음 대체 구장은 음. 아시아 그 바로 이제 사직구장 위에 아시아드 보조 구장. 예. 네, 아시아드 네, 그 네. 주경기장 네, 그 부분 네. 있죠. 그 리모델링이 이제 일환인데 네. 울산이나 구덕구장을 대체구장으로 이제 거론이 됐지만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근데 아시아드 구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5개월이 걸리고 네. 그래서 2025년 말에 네. 신구장 건설이 시작이 되고 또 2025년 12월에 아시아드 이제 경기장이 철거가 되고 그래서 2026년부터 3년간 대체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네. 2029년 시즌에 신구장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네. 올해 이제 행안부 중앙 투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뭐 통과는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기본 설계 작업을 하고 총 사업비가 2,344억. 이것도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롯데그룹이 롯데 야구단이 30% 이렇게 대략 한 703억 정도 되는데 요거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네. 롯데가 향후 25년간 구장 마케팅 권리를 다 취득을 하고 또 임대료 감면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동구장은 아니고 아, 부산에 추진되고 있는 새 구장은 동구장이 아니다. 개방형 네. 구장으로. 근데 지금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거네요. 큰 구조 차이는 없죠. 자체는. 근데 뭐. 아무래도 네. 이제 위에는 이렇게 좀 지붕 같은 거는 살짝, 어느 정도 좀 네. 살짝 있겠죠. 네. 근데 롯데 야구단에서도 동구장보다는 좀 개방형 구장이 좀 현실적이다 이렇게 내부 판단을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갈수록 막 기온이 좀 올라갑니다. 거의 지구 뭐, 온난화 네. 그리고 한반도의 아열대화. 그래서 동구장 야 이거 비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네.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거의 폭우가 스콜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구장에 대한 희망이 커지는데 현재로서는 동구장보다는 개방형 구장인데 이야기가 지금은 개방형 네. 구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29년이면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아직은 조금, 네. 네. 그때 보실 수 까지 있어요? 제가 뭐 현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하루하루 내일 당장 사표 써라 이러면 바로 그냥 바로 네. 하고 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네, 네. 부장님이 계시는 한에 네 아무튼 다 마지막 저희 이야기 준비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네. 저도 이거를 봤어요 커뮤니티에서 네네. LG 이호준 코치가 뭐 이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냥 네. 뭐 소문인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채널에도 LG 이호준 코치가 이적하는데 뭐 어떻게 뭐 기아로 간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이럴 때 글도 네.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음. 나온지는 모르지만 저 커뮤니티 해자가 되고 제가 LG 구단에 네. 확인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좀 알고 있던 부분도 있는데 네. 시즌 중에 코치 이동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죠. 근데 타팀으로 가는 거예요. 딱 하나 네. 있죠.
그냥 다른 구단의 감독으로 가게 되면 그 구단이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호준 코치가 타 구단의 감독으로 가면 LG 구단에서 그러면 놓아주겠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호준 코치 같은 지명도 높고 인기가 많은 코치, 능력 있는 코치들은 요즘 대부분 단년 계약이 아닙니다. 거의 이런 발표가 안 코치들은 되지만, 예, 네. 다 단년 계약입니다. 네. 이호준 코치도 단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약서는 당연히 못 봤지만 사이드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단년 계약이고 그리고 LG 구단은 보내줄 생각이 1도 없어요. 음. 절대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일단은 그럴 일이 실체가 없다는 없는 겁니다. 소문이었다. 절대로 예, 네. 가능성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고우석 선수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허리 통증인데 그때 발표가 뭐 1주, 1, 2주 그리고 네. 3주 정도 후에는 복귀인데 구단 내부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복귀 시기를 잡아요. 그래서 좀 더 걸릴 것이다. 네. 엔트리에 빠진 시점에서 최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후에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한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우석 선수의 빠진 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던데. 네, 빨리 좀 그래도. 돌아야죠. 네, 뭐 LG도 그래서 사실 뭐 선두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또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